녹화가 되면 그리고 자,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 직접 수행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역시 뭐 해보라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뭐 너무 막연하니까 뭐 예제를 두 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숫자를 우리가 티처블 머신에서는 우리 이미지로 우리 훈련시키는 걸 해봤는데요. 좀 더 그 일상적인 그런 그 AI 응용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말하자면 인식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예제를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해본 적 있죠? 콜앱에서 할 거예요. 콜앱에서 할 건데 대상을 좀 바꿀 겁니다. 패션 아이템으로 바꿀 거예요. 패션 아이템을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줘서 그 이미지로 이게 말하자면 윗도리인지 아랫도리인지 뭐 영어로는 뭐 뭐죠? 티셔츠나 아니면은 뭐죠? 팬츠인가요? 트라우저스 또는 바지인가? 이런 거 또는 구두인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데이터 세트가 우리가 엠리스트라는 거 한번 해봤죠. 이거는 유명한 엠리스트는 그 숫자 핸드리튼 디지트고요. 패션 엠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또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패션 아이템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크기 그 이미지 크기도 28 바이 28로 아마 비슷할 거고요. 범주도 10개의 범주고요. 그리고 그 훈련 자료도 7만 개. 그리고 흑백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 클릭해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또 역시 새 노트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이제는 그 구글 콜앱 환경에서만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개발을, 아이디를 이미 익숙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소스 코드를 봐가면서 약간 조금 서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서 우리 렉처 노트는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잘 보이겠으면 좋겠네요. 자, 오른쪽에다가 뭐 이름 한번 바꿔놔 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뭐 패션 엠니스트니까 FAS 이거 잘못 썼네요. F가 어딨죠? 네. 패션 MNIST 프로젝트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자동으로 생기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그 운동화나 셔츠 같은 이거는 보고서 다시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패션 아이템 이미지를 분류하는 신경망 모델을 훈련할 겁니다. 상세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로 프로그램 잘려볼 겁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텐서플로우로 모델 만들고 훈련할 수 있는 고수준 API 캐라스도 쓸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해본 적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왜냐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 그 빠져나왔고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우리 그 콜앱 이런 그 환경에서 셀에다가 컨트롤 V 기왕하는 거 일단 하죠. 그리고 여기 코드 말고 텍스트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위에 써서 여기다 제목도 하나 쓰고 시작할까요? 기왕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 콜앱에서 쓰는 이 주피터 노트북의 환경에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거의 이런 걸로 거의 다 모든 그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요. 패션, MNIST, 프로젝트 바이 여러분 이름 써보세요. 그냥 자기 본인 이름 한번 써봅시다. 다음에 Shift Enter 치면은 딱 돼요. 그죠? 이제 패션 애니스트 프로젝트 바이 저는 제 이름 썼고요. 여러분 이름 쓰세요. 자, 이 코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그 이 샵 기호는 여기 뭐죠? 이 파운드 사인은 그 주성문 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설명이고 import TensorFlow as TF 이게 TensorFlow 가져오는 거고요.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모듈. 그러니까 항상 그 아주 기본적인 거는 요 네 개는 거의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텐서플로우로
그 인공신경망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 둘 다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넘파이도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은 그 벡터나 행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매플롯립에서 제공하는 파이플롯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매플롯립.점 파이플롯 as plt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그냥 거의 항상 이렇게 쓴다 정도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코드셀 하나 더 이렇게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런 데이터예요. 굉장히 그 뭐야 지금 뭐냐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일부만 본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기 보면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게 10개 정도니까 한 30개 정도를 한 줄에 쭉 넣은 건데 지금 보니까 한 3줄씩 넣은 것 같아요. 위에 여기 위 상의 티셔츠 같고요. 그 아래가 말하자면 팬츠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긴 팔, 그 다음에는 원피스,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샌들 있고요. 그죠? 그리고 등등등이 있어요. 핸드백도 있어요. 핸드백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대로 7만 개의 자료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쓰느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훈련 자료하고 테스트 자료를 이렇게 나눠서 쓰다 그랬죠. 항상. 그래서 6만 개만 훈련할 때 쓰고요. 10,000개는 테스트 자료로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상도가 28 by 28 픽셀인 아주 저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그만 이미지예요. 그 그림처럼. 이것도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서 한번 볼까요? 이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대로 컨트롤 C 카피해서 가져와 봅시다. 컨트롤 V 했죠? 그 다음에 그냥 플레이 버튼 누르면 가져올 거예요. 자, 가져오는 방법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해요? 케라스에 데이터 세트라는데 패션 밑줄 엠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미 그거를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 가져오는 방법이 이렇게 두 줄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요거를 오른쪽에다가 여기서 써도 되는데 좀 나눠 쓰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거를 나는 패션 엠리스트라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불러야 돼. 이거 아까 안 눌렀던가요? 제가 안 눌렀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했군요. 자, 이제 체크가 됐으니까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된 다음에 이걸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가져오네요. 이제 가져오는 것이 다 보이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패션 엠리스트 점 이걸 조금만 확대할게요. 로드 데이터라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부르면은 이 네 개의 말하자면은 그 파일을 주는데 첫 번째 거는 이미지, 두 번째 거는 라벨, 세 번째 것도 이미지, 네 번째 것도 라벨. 근데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 뭐랄까 받는 거죠. 얘는 훈련 자료, 훈련 라벨, 시험 자료, 시험 라벨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뭐 알겠죠, 그죠? 아마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여기 가져온 거를 또 코드를 보고서 근데 여기 그 아마 이 안에도 들어있기는 할 거지만 우리가 그 직접 이렇게 한번 써서 쓰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건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 사실 여기 들어있는 이미지들이 그 0번부터 9번이라는 라벨이 있는데 0번 라벨은 요거 진짜 이름은 이거예요. 티셔츠 탑. 그리고 이건 아예 여기다가 입력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컨트롤 V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한 다음에 되고 나면 그 다음 칸에서 클래스 네임즈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그 뭐죠? 이 대괄호로 시작하면은 목록이죠. 리스트. 그리고 그 목록 안에는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데 요거를 첫 번째 문자열은 티셔츠 탑이라고 넣었고요. 트라우저즈 이게 바지죠. 풀오버가 아마 이렇게 뭐죠? 이렇게 긴팔인가 그런 것 같아요. 풀오버가. 그죠? 그리고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이거는 스니커, 백, 앵클 부츠까지 있네요. 이렇게 10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이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사이즈를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데이터, 그 인공신경망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는요, 데이터의 모양을 볼 필요가 있어요. 모양을 본다는 건 뭐냐면
도대체 데이터가 몇 개가, 얼마나 크기의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보통 이게 그 배열로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train 밑줄 images의 크기를 모양을 보려면 SHAP, shape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얘가 모양을 가르쳐줘요. 네가 지금 받아온 파일 이름이 train image인데 거기에 모양, shape은 6만, 28 by 28.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배열의 크기인 거예요. 6만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28 by 28짜리 이미지가 6만 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그 뭐죠? 트레인 라벨의 그 크기도 한번 보면 좋겠죠. 트레인 라벨. 트레인 라벨은 그냥 일단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트레인 라벨스. 이것도 그냥 실행을 시키면 일단은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9, 0, 0, 3, 0. 숫자가 들어있는 거죠. 숫자. 그래서 9는 누구예요? 얘죠. 앵클 붙이고 0은 요거 티셔츠 탑인 거고, 그죠? 라벨이 3은 뭐겠죠? 0, 1, 2, 3 드레스고 뭐 이렇게 들어있네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만 개니까 다 안 보여주고 처음 세 개, 보통 규칙이 그래요. 많을 때는 처음 세 개, 마지막 세 개만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점점점 이렇게 표시해줘요. 크기를 보고 싶다. 우리가 그 리스트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 목록이기 때문에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train 밑줄 라벨즈 해주면 길이를 가르쳐줘요. 6만, 그쵸. 6만 개죠. 라벨이 6만 개가 있으니까, 그죠? 6만 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테스트는 어떨까요? 테스트 이거 바꿔볼까요? 테스트로 이름을. 트레인 말고 테스트. 테스트는 개수가 10,000개였죠? 맞네요. 10,000개. 테스트 라벨은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또 확실하죠.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이 숫자로만 보면.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 컨트롤 C 카피한 다음에 페이스트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뭐죠? 다운표가 또 여기 다운표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운표가 잘못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운표를 똑바로 들어간 걸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거 다운표 요거 제가 고쳐놓을게요. 여러분들 아마 동작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컨트롤 C 카피해서 요거를 고쳐놓을게요. 요 코드를요. 잠깐만요. 요거를 에디팅을 좀 할게요. 에디얼 뒷 배경색은 무색인가? 에디얼 요걸 안 맞췄군요. 그러면 아마 한번 제가 카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되는지 여기서 한번 해보면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아마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리프레시에서 보면은 요거 다운표가 조금 잘못됐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샌들이 이제 확대해서 본 거예요. 확대해서 그냥 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 색깔이 좀 다르네요. 이거는 제가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거를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본 거는 뭘 본 거냐면요. 9번째 걸 본 거예요. 9번째. 9번째 라벨이 아마 샌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트레인 이미지 중에 9번째. 만약에 트레인 이미지에 100번째, 그러니까 199번째 거 한번 볼까요? 199번째 거 뭐가 나오나? 아, 근데 요걸 안 바꿨군요. 199라고. 라벨도 바꿔야죠. 아유, 잘못 썼네. 미안. 둘 다 바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 풀오버라고 부르는 건데 이미지 트레인 이미지 199번째 때는 이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트레인 라벨즈가 있잖아요. 라벨도 199번째 거 라벨 가져와. 그런 다음에 그거를 클래스 네임에서 가져와. 그러니까 프로보가 이렇게 타이틀로 쓰여진 거예요. 타이틀 요거 어디 있죠? 프로보 요거 아마 2라는 숫자가 들어있나 봐요. 2라는 숫자가. 그죠?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고 뭐 이것저것 다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6만 개나 있으니까 만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만 번째 거. 만 번째 게, 이게 뭐예요? 아, 백이래요. 너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나 봐요. 만 번째 건 좀 이상하네. 만 백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샌들이네요. 이건 거의 슬리퍼 같이 생겼네요. 그죠? 어쨌든 샌들 옆 모양이네요.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 있어요. I am sure라는 그 PLT, 그 우리가 여기 읽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 뭐 한 거냐면 matplotlib pyplot에서 제공하는 plt라는 함수를 쓰면요. 거기에 .imshow, 이미지 show라는 걸 한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말하자면은 그 6만 개 중에 만 100번째 그 말하자면은 그 28 by 28을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컬러 맵은 그레이, 흑백으로 보여줘 한 거고요. 타이틀은 이렇게 쓴 거고요. 타이틀은 클래스 네임에서 그 라벨을 가져와 그런 다음에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제 훈련할 준비를 좀 해볼까요? 훈련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상례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우리가 아까 그 train, T-R-A-I-N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째 거 한번 볼게요. 100번째 거. 그런 다음에 그냥 한번 볼게요. 100번째 거. 그럼 숫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당연히 숫자가 들어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앞부분에 한 3개, 뒷부분에 뭐 3개인데 여기서는 그냥 몇 개를 보여주나요? 다 보여주네요. 그죠? 28 by 28 다 보여주네요. 자, 그런데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0이, 작은 건 0이지만 큰 거는 118, 173, 뭐 막 큰 100 넘는 거, 231 있죠? 그죠? 200, 231이 왜 있지? 225까지 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230이 넘네? 225까지, 220, 200, 이건 조금 이상한데? 아,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진 않고요. 230 넘게 있네요. 이런 숫자가 들어있어요, 지금요. 237까지 들어있네. 259까지가 맞는데. 어쨌든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커봤자 한번 볼까요? 맥스 값이 뭐였는지. 스크린. 그러니까 웬만해서 저는 이런 살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별 필요가 없어서. 아, 맥스 값이 아니라 255 맞는데 이상하다. 그죠? 조금 전에 뭐였죠? 잠깐만요. 100번째 거였죠? 100번째 거가 이상하네. 이거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면 255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255가 제일, 255니까 당연히 제가 225라 그랬죠. 당연히 255면 맞네요. 그죠? 230 넘는 거죠. 오케이. 맞아요. 0과 255 사이에 숫자가 나와야 돼요. 항상. 보통 그래요. 한 디지트를, 그러니까 그 원 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일 큰 값 찾아줘 했더니 250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미지든지 가보면. 근데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다가 255라는 숫자는 너무 커요. 넣을 때. 왜냐면은 이게 자그마치 784개의 숫자가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좀 줄여줘요. 작은 크기로. 이렇게. 255로 나눠줘요. 보통 이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컨트롤 C,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트레인 이미지가 원래는 0부터 255였는데 255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었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맥시멈 값이 뭔지 한번 또 볼게요. 그 트레인 이미지 중에 이미 바꿨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엎어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큰 값이 뭐야? 한번 물어볼게요. 1이에요, 이제는. 255. 당연하죠. 255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일단은 또 그림만 다 한번 좀 그려볼까요? 이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한번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니까 이 정도는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 여기 25개, 25개의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레인지를 25, 0부터 25까지, 레인지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죠? 요게 빠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25까지, 25 이전까지만 돌리는 거고, I, 그리고 서플롯 5, 5, I 플러스 1. 이거는 그 그림을 5개 그리드로 그릴 거야. 그러니까 5개 행, 5개 열로 그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릴 때 지금 트레인 이미지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나씩 꺼내오는 거예요. 그냥 I 번째 거를.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타이틀 그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안 하겠지만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 이건 너무 많은데 나 4x4로 한번 그려볼까? 간단하죠. 4x4 그리고 4, 4, 16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간단하게 4x4짜리 그러니까 16개만 그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근데 앵클 부츠 이번에는 그때 흑백을 뒤집었죠. 이건 바이너리 포맷으로 컬러맵 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건 그레이 컬러로 약간 그렸는데 이건 바이너리로 바꿔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보세요. 티셔츠, 티셔츠 탑, 요거는 드레스, 티셔츠 탑, 스니커, 풀오버, 샌들, 샌들이 되게 많네. 스니커, 이건 운동하고요. 부츠, 앵클 부츠 확연하게 뭐 구분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돼요. 그죠? 자, 이제 우리 데이터가 뭔지 알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좀 했던 것처럼 그 이제 뭐죠?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신경망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 신경망 뭐 복잡한 거는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우리가 배울 생각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몇 층짜리 층으로만 이렇게 탁탁탁 구성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C 한번 가서 해볼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서 봅시다. 일단은 실행시키기 전에 keras.sequential로 한다 그랬죠. keras의 sequential이라는 이 모듈 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목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목록은 이렇게 대괄호로 시작하죠. 그리고 목록의 엘리멘트들 하나하나를 콤마로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는 flatten 아마 봤던 것 같아요. 28 by 28을 쭉 하나로 펴서 784 1차원 벡터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댄스 256 노드, 댄스 128 노드, 댄스 10. 그러니까 3층 구조예요. 그죠? 히든 레이어 2개, 출력층 하나.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것에 대한 설명까지는 우리가 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근데 딴 데도 활용하고.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면요. 우리가 그 모델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모델점 썸메리를 한번 눌러보면요. 썸메리 요약본을 가르쳐줘요. 아, 네가 만든 모델은 사실은 요약을 썸메리가 요약이잖아요. 요약해줘요. 이렇게 생긴 거야. 가르쳐주네요. 처음에 플래튼 그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댄스 층이 있고 근데 모양이 이렇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댄스가 하나 둘 세 개인데 그래서 784로 플래튼 돼서 28 by 28이 256, 128, 10 이런 노드로 만들어진 거야. 한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켜야겠죠. 훈련시키기 전에는 이것도 너무 자세한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은 좀 생략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실행시키기 전에 사실은 여기 컴파일이라는 이런 그 실험 뭐죠? 그 메소드를 또는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야 돼요.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뭘 쓸래?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담이에요. 이거는 뭐 최첨단 요즘에 그 AI 훈련시킬 때도 다 이거 써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라벨이 숫자로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결과물이 숫자로 나와야 돼. 그러면은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써라. 용어는 거의
룰이에요.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정확도 한번 표시해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준비된 거예요. 이제 준비만 된 거고요. 진짜,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아, 죄송. 훈련은 너무 간단. 한 줄짜리예요. 훈련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훈련은 한 줄로. 즉, 훈련은 모델이 완성이 됐으니까 fit가 뭐 어디에 맞추다는 거거든요. 모델을 이제 맞춰봐. 어디에? 트레인 이미지와 트레인 라벨을 가지고 몇 번 할 거야? 5번만 해.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한 번, 두 번 하면서 중간중간에 에포크가 일종의 그 횟수인데, 반복 횟수인데, 반복할 때마다 얼만큼 진행됐는지도 가르쳐줘요. 이렇게 좀 시간 얼마 걸렸어. 그다음 accuracy 여기 제일 끝에 나오죠. accuracy. 왜냐하면 accuracy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정확도가 82%, 86%, 80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8% 갈까? 88% 나왔고 3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그 말하자면 학습을 하죠. 80몇 번,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만에 반복 만에 그죠? 잘하면 90%도 나오겠는데 89%? 89%가 지금 5번 반복했더니, 그러니까 89면 거의 90%죠. 그죠? 이거는 근데 훈련 자료예요. 훈련 자료. 아까 그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는 훈련 자료랑 시험 자료, 테스트 자료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받아올 때, 우리가 처음에 받아올 때 기억하세요? 여기 보니까 테스트 자료를 여기 따로 받아놨죠. 테스트 이미지. 얘는 훈련할 때 쓴 게 아니고 얘만 썼잖아요. 트레인 이미지랑 트레인 라벨. 그래서 그거를 왜 안 썼냐? 이게 시험할 때는 그거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하는 방법은 여기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건데 이걸 그대로 또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실행을 시키고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뭘 한 거냐면 모델이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모델 훈련할 때는 89%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훈련 자료에서는. 근데 evaluate, 평가하는 거는 누구랑 하는 거냐면 트레인 이미지하고 트레인 라벨로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이미지하고 테스트 라벨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과를 그 정확도를 이렇게 accuracy하고 말하자면 손실값, 그러니까 틀린 정도 값이거든요. 그거를 좀 프린트해줘 하는 건데 보니까 얘는 87.7% 정도 정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테스트했을 때의 정확도는 항상 트레인 정확도보다는 좀 나빠요. 그렇지만은 거의 비슷하면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87%면은 굉장히 잘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잘 된 건지를 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프레딕션이라는 방법으로 모델 그러면 이제 예측해봐. 누구?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또 이거는 통계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몽땅 다 해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몽땅 하긴 하는데 라벨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이미지만 주면서 얘가 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프레딕션이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데 이 프레딕션이 몇 개냐면 프레딕션 자체가 사실은 한번 길이를 한번 볼까요? 랭 프레딕션즈 이게 길이가 10,000개예요. 왜냐하면은 10,000개의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테스트 이미지가. 그 10,000개의 값이 나와요. 그 10,000개의 값 중에 첫 번째 거, 0번째 거라 그러죠? 그걸 한번 볼게요. 근데 보면은 값이 길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만들 때 그 출력단의 노드가 10개였잖아요. 그 노드에 있는 숫자 값이에요, 이게. 그 노드에서 나온 숫자 값.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 확률 값이에요. 얘가 0번째 인덱스 확률값, 두 번째, 이거 다 확률값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누구의 확률이 제일 높아요? 얘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10의 마이너스 승인, 얘군요.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 게 있네요. 0.967 거의 확실하네요. 얘가 아마 그 마지막 게 뭐였죠? 우리 그림에서 마지막 게 앞쪽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앵클 부츠인가 봐요. 앵클 부츠. 마지막 게 앵클 부츠인데 한번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인티저 값으로도 볼 수 있긴 해요. 우리가 그
argmax를 쓰면은 이거는 prediction, predictn, prediction의 z의 0번째 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여, 여기 내가 그 목록을 줄게. 그 목록에서 제일 큰 값이 있는 게 몇 번째야? 번째 이게 argmax예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래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가 그거거든요. 클래스의 아홉 번째는 여기다가 이거를 클래스의 값으로 쓰면 클래시스의 그 아홉 번째 값을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클래시스가 목록이죠. 그러니까 목록에서 얘를 뽑아내 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클래시스가 아니었나? 잠깐만요. 아까 여기다가 쓸 때 클래스 네임즈였군요. 자, 다시 할게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클래스 네임즈. 그죠? 클래스 네임즈에서 아홉 번째 거 뽑아줘 했더니 앵클 부츠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맞춘 거예요. 그림을 봐야죠. 그림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림을 봐야지만 또 아는 거잖아요. 그림은 그림 그리는 게 저도 맨날 외워서 쓰진 않아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도 돼요. 첫 번째 그림 어디죠? 요거 말고 요걸로 할게요. 그대로 카피해서 C 저 뒤로 가져가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프레딕션 할 때 썼던 게 테스트 이미지거든요. 테스트 이미지스의 0번째 거죠. 지금 처음 거. 그리고 테스트 라벨지의 답도 한번 보고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앵클 부츠 맞네요. 그죠? 앵클 부츠가 우리가 맞췄네요. 그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패션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확률 값을 한번 그 막대 그래프로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걸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함수를 쓴다라는 정도만 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도 되고요. 굳이 분석할 필요 없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사용해보면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그 어디냐면 프레딕션 한 거에 그 어디 있죠? 테스트 이미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테스트 이미지랑 테스트 라벨지에 I 번째가 0번째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예요. 그죠? 그거의 그림하고 예측 값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요. 제일 마지막 거는 파란색으로 확률이 높네요. 틀린 게 있을 때, 12번째 거 틀렸다니까 한번 12번째 거 한번 볼게요. 12번째 거. 12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 볼까요? 얘는 이미지가 얘인데 이거 누가 봐도 스니커죠. 근데 샌들로 나왔어요. 샌들. 그래서 빨강색이 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빨강색은. 진짜 값은 여기 써 있네요. 진짜는 여기인데 확률이 얘보다 좀 낮으니까 잘못한 거죠. 이렇게 몇 개 틀리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한번 네트워크를 조금 개선해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개선해요? 여기 올라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이거 인덴테이션은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들여쓰기는요. 똑같지. 그리고 첫 번째 추가한 거를 512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요. 응? 아니야. 이거 점점 키워가는데 사실은 이거를 128이라고 그대로 놓고 256 놓고 얘를 512 이렇게 하자. 그게 낫겠네. 128.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128, 256, 512로 채널을 늘려나가는 게 좀 좋거든요. 점점점 키워가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참 컨볼루션이 아니지. 제가 깜빡했다. 511 맞네. 128. 원래대로 합시다. 원래는 256이었는데 카피해서 512로, 이게 맞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 쭉 실행하는 거는 이후셀 시행. 그러면은 뒤까지 쭉 다 한꺼번에 해버려요. 제일 마지막 게 맞았는지만 틀렸는지만 보면 되겠죠, 우리는요. 그거가 개선됐는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네트워크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조금만 커져도 조금 느려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내 거 왜 느리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런타임 유형 변경에 제 것도 느린 이유가 있네요. 이거 GPU로 해야 돼. GPU. GPU라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라져요. GPU를 놓고서 저장하고서 하면은 훨씬 빨라져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바꿨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멈췄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상관없다. 오케이. 확인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냥 처음부터 모두 실행할게요. 원래 그 기계 바꾸면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원래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GPU로 하면요. 뭐 전혀 우리한테는 그 해롭지 않은 겁니다. 보세요. 약간 좀 빨라졌나? 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죠?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사실은요. 공짜 컴퓨터로 하는 건데, 그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데이터 가져와서 신경망 구축해서 신경망을 학습시킨 거예요. 근데 0.894 거의 뭐 비슷하네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없네요. 테스트 액큐러시 한번 볼까요? 0.87 그대로네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네요. 어쨌든 아마 마지막 것도 또 틀렸겠네, 그럼. 그죠? 더 틀렸네. 이거는 샌들 97% 너무 확실하게 했네. 그죠?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거는 특별하게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마지막에 하나 더 할까요? 이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려서 한 번에 한번 살펴보는 건데, 이것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해보면은 그냥 됩니다. 지금 보면은 행으로 5개, 열로 3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3행, 아니 5행 3열이죠. 5행 3열. 그런데 다 맞췄고 얘 하나 틀렸네요. 그 122번 그 걔가 아주 그냥 불량스럽네. 얘가 좌우로 바뀌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걔만 틀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잘 맞추고 있네요. 그죠? 전혀 문제 없이. 그래서 그 하나가 틀린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그런데 이게 지금 좋아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 네트워크에 그 뭐죠? 층을 더 딥러닝으로 한 거예요. 딥러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데도 안 좋아졌어요, 많이.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바꿔볼 때가 된 거예요. 모델. 그래서 이번에는 합성 곱층을 한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쓰는 거지? 자, 아주 간단해요. 이번엔 그 레이어를 여기서는 테라스 레이어 댄스였잖아요. 이번에는 요 좌우 끝에다가 가져갈게요. 끝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지울 필요 없고요. 셀 마지막에다가 요거를 한번 카피해 넣어 볼게요. 요거는 뭐냐? 모델 2.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모델 2로. 근데 얘는 댄스라는 거 대신에 이걸 쓰는 거죠. 컨보 2D,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컨볼루션은 항상 같이 세트로 이렇게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풀링을. 근데 맥시멈 풀링은 맥스 풀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부분 다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2D가 붙어요. 왜냐면은 3D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컨보 2D, 컨볼루션 2D 한 거고요. 맥스 풀링 2D 한 거고요. 한 번 더 한 거고요. 한 번 더 한 거고, 그 다음에 쭉 핀 다음에 댄스 64, 1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필터 개수고요. 처음에 두 번째가 3x3 커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그 컨볼루션 그 필터의 모양이 3x3짜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 한번 요약본을 썸메리를 한번 프린트 한번 해봤어요. 볼까요? 이게 지금 새로 만든 거예요. 컴브 2D, 맥스 풀링, 컴브 2D, 맥스 풀링, 댄스. 지금 뉴럴 네트워크 만들었고요. 이걸 또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요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모델 2라고 붙였잖아요. 이건 새로운 모델이에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모델에서 모델 2로. 옵티마이저는 역시 아까 쓰던 거랑 똑같이 아담 써라.
로스도 똑같이 스파스 카테고리컬 캐스 엔트로피 써라. 매트릭스 애큐러시 써라. 그 다음에 얘를 학습시키는 거는 이거죠. 모델 투 핏. 누구로? 트레인 이미지로 트레인 라벨. 이미지 입력과 출력을 가르쳐주면서 훈련시켜요. 5번 해라. 그리고 다 완성되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할게요. 이건요. 모델 2점 이벨리웨이트 평가해라. 누구로? 테스트 이미지랑 테스트 라벨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여기서 돌아오는 테스트 애큐러시로 프린트해줘 라고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얼만큼 잘하는지. 똑같이 5번을 돌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른 모델로 하는 거예요. 모델 2. 근데 데이터는 똑같아요. 모델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엔진만 바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컨버전 CNN으로 CNN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가 달라요. 얘는 좀 더 좋아지는데요. 90, 그죠? 0.91. 아까는 89%까지 안 나왔잖아요. 얘는 92%까지 나오네요. 그죠? 액큐러시 얼마 나오는지 봅시다. 그걸 봐야지 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액큐러시를 보니까 90 나왔네요. 아까는 얼마였죠? 87이었던가요? 그죠? 여기 어디 있죠? 테스트 액큐러시 87% 나왔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은. 근데 이것도 3% 정도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요. 90% 나왔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됐는지 이걸 한번 그림을 또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어디 있죠? 요거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여기다가 여기 렉처의 노트에는 그 설명이 추가적으로 맞으면 실험해보는 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요 위에 거 아까 그림 그리는 거 프레딕션을 했으니까 잠깐만요. 프레딕션을 받은 거를 이름을 뭐라고 했죠? 안 받았네요. 이거 프레딕션 한번 해야겠네요. 자,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돼요. 어디 있냐면요. 프레딕션 하는 게 어디 있더라? 여기네. 여기. 요거. 얘를 해야 되는데 똑같지 않죠. 뭐냐면은 요번에는 모델 2로 프레딕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카피해서 제일 마지막에 Ctrl V 모델 2.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만든 모델로 예측해봐. 테스트 이미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둡시다. 왜냐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프레딕션에다가 여기 받아내고 그 프레딕션 된 결과 중에 그거를 요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프레딕션 거를 그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얘가 저거를 맞췄을까? 틀렸을 것 같은데. 봅시다. 새로운, 맞췄네요. 이제는. 확실히, 그 대신 다른 게 틀렸네. 지금 보니까 뭐, 얘가 틀렸네요. 오히려. 티셔츠가 지금 셔츠인데 티셔츠라고 했나 봐요. 그죠? 셔츠인데 티셔츠. 길이, 팔이 긴데. 그죠? 얘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맞췄네요. 스니커즈 여기, 그죠? 맞췄죠? 아까는 틀렸었거든요. 얘가. 가볼까요? 그죠? 틀렸었잖아요. 셔츠는 왜 틀렸을까? 약간의 요게 셔츠로, 여기 뭐죠? 여기 티셔츠가 약간 보이긴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그건 좋아졌고, 그거 하나는 그렇지만은 액큐러시를 전체 개수로 봤을 때 90%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컨트롤 C. 이번에는 이거를 네트워크를 증가시키는 늘릴 때 두 개를 다 카피해야겠죠? 왜냐하면은 그 컨볼루션하고 풀링은 같이 다닌다 그랬죠? 32, 64 그러니까 64의 두 배는 12, 120, 128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서부터 이후 셀 실행. 딥러닝이라는 거는 결국엔 네트워크를 더 길게 깊이 놔두면 더 잘 된다 그랬죠. 근데 항상은 아니고
근데 뭐 데이터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훈련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한번 그 주먹구구식이지만 한번 그것만 더 해볼게요. 지금 90%까지 아까 나왔었죠, 사실은. 그거는 비슷한데, 오히려 더 떨어졌네. 88%로. 실망스러워라. 마지막에 보니까, 오히려, 요번엔 또 셔츠로 티셔츠가 아니라 얘가 항상 문제네요. 코트로 했네요. 오히려 지금 나빴는데, 아마 이거는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에폭스하고도 한 10번 돌려놓고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뭐죠? 뭐 트리키한 건데, 훈련시킨 거를 지우지 않고 다시 훈련시키면요.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90%에서 92%까지 막 올라가고 있죠. 93% 막.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거를 이미 갖고 있는 걸 지우고 해야 되는데 안 지우고 했더니 그래? 그럼 계속해서 더 훈련할게 하는 걸로 한 거예요. 95%까지도 올라가겠는데 잘하면. 근데 일단은 이건 훈련 자료고요.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어떻게 되는지. 95%. 그래도 테스트 정확도는 89%뿐이 안 나오네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항상 훈련 자료에만 잘 맞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또 얘가 이거 돌아왔네요. 셔츠는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망하네요. 샌들에서 얘를 잘하거나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어쨌든 95%그 테스트 정확도는 한 87% 정도뿐이 안 됐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고쳐서 한번 실험을 해서 그 성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